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콘텐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중국 교환학생에서 생긴 일들을 이렇게 토크 라디오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콘텐츠였어요. 그거를 2018년 말쯤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고, 요즘 피치 못한 사정으로 집에만 있느라 정말 심심하고 목구멍에 거미줄이 생길 것 같아서 토크 콘텐츠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저는 중국에서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정말 인정할 정도로 너한테는 왜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풀자면 끝도 없는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어쩌다 중국이랑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중국이랑 인연? 중국 교환학생 가게 되었는지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2014년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학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다중전공, 제2전공을 선택을 해요. 저도 이제 다들 선배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겠는데 이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중국경제통상이라는 학과가 있는 거예요. 그 학과를 다중전공을 하면 한 달 동안 중국 상해로 어학연수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솔깃했죠. 그리고 졸업할 때 중국어 자격증 5급이 있어야 졸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마감이 있으면 잘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학과를 가면 졸업할 때 자격증 하나는 갖고 졸업할 수 있겠다.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든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학과를 다중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6년 여름방학 때 중국 상해로 어학연수를 가게 됩니다. 중국어 기초를 배우기는 했지만 정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상태로 저는 중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중국에서 생활이 너무너무 좋고 상해의 그 분위기와 새로운 환경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저는 중국어를 못해서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야 밥을 먹고 도와줘야 이동을 하고 도와줘야 택시, 지하철을 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독립적이고 혼자 알아서 척척 하는 타입이었어서 그런 생활이 정말 낯선 거예요. 내가 중국어를 잘하면 더 재밌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각도 없던 교환학생을 가야겠다. 그 한 달 동안 마음을 먹고 바로 다음 학기에 휴학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어 자격증을 따면 교환학생 갈 때 유리하대 라는 이야기를 듣고 중국어 학원을 주 5일을 3달을 다녔어요. 자격증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HSK 5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환학생 신청을 했죠. 제가 너무 좋아했던 상해로 다시 2017년 여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나날들을 꿈꾸면서 이제 중국 가면 외국 친구들도 사귀고 중국인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니까 영어 공부, 중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회화 학원을 진짜 영어, 중국어 학원을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상상도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교환학생을 신청을 할 때는 분명히 기숙사 보장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수강 신청 같은 시스템이거든요. 기숙사를 신청하기로 한 그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10시 땡 하는 순간 새로 고침을 눌렀어요. 그런데 아무리 새로 고침을 눌러도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트래픽이 너무 많은가? 좀 기다려야 되나? 하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그때 마침 저랑 같이 수강 신청을 하고 있던 같은 학교로 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메시지가 온 거예요. 저는 성공했는데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새로 고침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 이상하다 했는데 그렇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저한테는 아무것도 뜨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불길해지기 시작했죠. 아무리 새로 고침을 해도 방이 0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남자분이어서 저랑 신청하는 게 달랐거든요. 저는 깨달았죠. 그냥 방이 0개구나. 그냥 나한테 방을 안 준 거구나. 이건 마치 수강 신청을 하는데 정원이 0명인 거야. 그냥 신청을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기숙사 신청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예요. 본과생, 공자장학생, 교환학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 우선순위에서 한참 아래에 있는 외국인 교환학생이기 때문에 방이 다 나간 후에 신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또 깨닫고 너무 절망적이어서 학교에 메일을 했어요. 한국에서 이제 교환학생 갈 건데 기숙사가 없다고 한다. 신청을 못했다. 혹시 어떻게 하면 되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답장이 왔어요. 아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너가 알아서 외주시설을 이용하는 걸 추천할게. 근데 제 상태가 HSK 5급을 따긴 했지만 말은 한국어
이 정도였어요. 그냥 읽고 쓰는 거는 조금 하는데 말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멘붕에 빠진 거죠. 내가 한마디도 못하는데 중국에 가서 어떻게 집을 구하지? 나 한국에서도 자취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중국 가서 자취를 하지? 그냥 모든 게 혼란인 거예요. 나는 그냥 가서 기숙사에 집 넣고 학교 다닐 생각만 했지 집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머릿속 안에서 혼돈의 카오스의 혼돈. 어쨌든 그래서 뭐 어떻게 학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니까 제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네이버 블로그에 막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상해에서 집 구하는 법, 상해에서 방 구하는 법.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알아냈죠. 뭐 부동산을 간다, 아니면 다른 한국인 여학생이 살던 집을 물려받는다, 쉐어하우스를 구한다, 그리고 어떤 어플을 통해서 집을 구한다. 이 어플을 통해서 방을 예약을 하면 되게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는 깔끔한 방인데다가 서비스 비용을 내는 대신 막 청소도 해주고 풀옵션에 월세랑 보증금도 어플을 통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기를 당할 확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플로 집을 구해야겠다 싶어서 그 어플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다 중국어인 거예요. 당연하게도. 저는 몇 개 읽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집, 방, 돈 이 정도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날을 잡고 그거를 다 번역을 해가면서 이게 뭐고 저게 뭐고 저게 뭐고를 파악하기를 시작했죠. 어느 정도 방을 구하는 법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 절망적이고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운영을 하던 네이버 블로그에 막 한탄글을 썼어요. 나는 그냥 기숙사 보장형인 줄 알고 이 학교에 지원을 한 건데 이럴 거면 다른 학교 갔지. 글을 썼는데 어떤 이웃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가기로 한 학교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댓글로 제 친구도 이번에 여기를 지원하는데 기숙사에서 떨어졌다. 혹시 그 친구와 함께 집을 구해보시면 어떠세요? 라고 한 거예요. 맨땅에 중국어도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뚝 떨어지는 것보다 누구라도 같이 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랑 같이 살기로 결정을 하고 함께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한 3일 정도 묵을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그 호텔에 묵으면서 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이제 어떻게 집을 구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잠깐 끊어갈까요? 약간 이렇게 랩하는 것처럼 마이크를 쥐고 하니까 여기 팔목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손을 한번 바꿔주고 중국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 첫 번째로 할 일이 있어요. 휴대폰 유심을 만들기예요. 첫날에 휴대폰이랑 통장을 만들었어요. 은행에 왔는데 약간 분위기가 너무 삭막하고 잘 말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这个没有，这个是你之前留的号码。你以前在我们系统里面留的手机号是下面那一串数字。 지금 매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부터 이제 저랑 룸메랑 단둘이서 집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일단 이 집들을 담당하는 중개인들이 있어요. 그 중개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 집을 보고 싶다,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이 중개인한테 전화를 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중국어를 못했겠어요. 뚜루루루 니하오 我是外国人，所以我的中文不好。我发给你短信一下，看一下，好吗？好 하고 끊었어요. 근데 정말 진짜 그분들도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절대 무시하지 않고 바로 문자를 확인하고 문자를 주십니다. 제가 보고 싶은 집의 링크를 그 사람한테 보냈어요. 이거 오늘 뭐 몇 시에 보고 싶다. 근데 그 사람이 몇 시에 된다. 어디로 와라 하면 거기로 갔죠. 정말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방안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집을 보러 갔어요. 저는 학교랑 조금 떨어진 곳에 살더라도 좀 월세를 아끼고 싶었기 때문에 학교랑 몇 정거장 떨어진 역으로 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집을 보러 갑시다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오토바이에 딱 타더니 타세요 이러는 거예요. 응? 제 기억으로 120만 원 정도였거든요. 저희가 더 결제해야 하는 금액이 120만 원을 자기가 결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에?